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을 10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좋은 종목들을 서로 릴레이로 빠르게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잘 들어보시면서 좋은 종목들은 잘 골라보시고요. 궁금한 점이 생겼다,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고 이 종목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엔 이 두 분과 함께하죠. 유스탁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두 분의 전문가의 환상의 조합, 톰과 제리 이런 서로 조합을 잘 앙상블을 보여주고 있는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는데요. 자,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두 분? 네. 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볼까요? PSK를 가져오셨고요. 다우데이터, 우리금융지주, 칩스앤미디어, 삼성증권 이렇게 5개 가져오셨고 정태근 팀장은 초록뱀 미디어, SK하이닉스, 크래프톤, 인텔리안테크,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10가지를 이렇게 골라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달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셔도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그런 내용을 최대한 해결해드리도록, 해소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독한 여우님이 수요일은 톰톰데이,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 두 분 전문가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보고 싶으셨으니까 종목도 궁금하시겠죠. 첫 번째 종목부터 그럼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 PSK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좋은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 투자를 좀 본격화 할 수 있죠. 네.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미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사이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PSK는 약간 삼성 쪽에 좀 집중된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좀 공백기에 좀 있었던 것도 이미 그 전에 수주 모멘텀이 다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매출이 좀 둔화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출처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내년부터는 상당히 좀 해소를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모리양 판매 호조에 따른 이제 비메모리 판매 비중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PSK가 그 지난 8월 달에 한번 좀 주가가 한번 조정이 나왔었던 것이 약간 네. 특허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노이즈가 생기면서 주가가 그렇죠. 하락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로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당히 저평가다. 실적 대비해서 기업의 저평가고 앞으로 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그 이후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 특히 기관들이 엄청난 매수를 꾸준하게 보여줬었죠. 그 10월, 8월 달에 조정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외국인들이 또 이제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는 고점대 48,000원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PSK를 첫 번째 종목으로 유창희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가 최근 꿈틀꿈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과연 미국에서 어떤 소식을 보따리를 가지고 올지 요거에 따라서 또 PSK가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 첫 번째 종목이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초록뱀 미디어요. 네, 요즘은 메타버스 NFT만 엮이면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10%가 막 올라갑니다. 네, 오늘도 맥스트가 지금 25% 거의 상한가 네.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서 덜 이제 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 아직 못 오른 종목. 그래서 찾다 보니까 초록빛 미디어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네. 한 3.8% 정도 상승 움직임이 있는데 한번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이제 오늘 상승폭은 그나마 좀 낮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일단 3분기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이 390억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0% 성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은 드라마 매출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됐는데 뭐 펜트하우스 3라든지 결혼작사 이혼 작곡 2라든지 이런 뭐 드라마들이 대표적 수익원으로 좀 작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보다는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NFT 관련 이슈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들썩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NFT 같은 뭐 신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1,100억 정도 이제 유상증자를 이제 추진할 건데 뭐 빗썸이라든지 유메이드, 비덴트, 버킷 스튜디오 이런 회사들과 현재 NFT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일단은 초록빛 미디어가 드라마를 제작하다 보니까 이 드라마가 이제 컨텐츠가 되고 이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이 드라마 컨텐츠가 이제 NFT로 이제 보호막을 입히고 난 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유통 사업을 이제 추진할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NFT는 뭐 게임뿐만 아니라 뭐 가요 쪽도 그렇고 드라마 쪽도 그렇고 많이 확장이 될 것 같다라는 것도 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초록빛 미디어도 역시 NFT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테마로 엮이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갈게요. 네, 다우 데이터를 다우 좀 데이터요? 선정했습니다. 다우 데이터는 뭐 다들 아시는 분도 아시고 모르시는 분 모르시겠지만 실적 면에서만 본다라면 코스닥 1위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전체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 1위를 달리는 기업인데 주가 수준은 뭐 계속 뭐 저점대에서 네네. 움직임이 있죠. 그것이 약간 이제 지배구조 개표, 지주사를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할인 가치가 좀 있고 뭐 다우데이터 다들 아시겠지만 뭐 키움증권의 모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키움증권 관련한 수익이 좀 많다 보니까 한쪽에 편향됐다라는 부분이 좀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이제 지분 정리가 좀 잘 됐어요. 임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한 몇 년 동안 좀 진통을 겪었던 것이 최근에 마무리가 됐고, 그럼 지배력이 상당히 강화가 됐고, 네. 그거에 따른 뭐 안정적인 수익성 그리고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또 기대감. 계속해서 뭐 IT,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모바일, 뭐 빅데이터 등 IT 솔루션 관련해서의 어떤 서비스를 계속 비즈니스 사업을 모델을 펼치고 있는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네. 최근에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배구조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배당이 좀 짠 기업입니다. 실적 대비해서 뭐 한 시가 배당을 따지면 1.5% 내외인데 나왔습니다. 올해 혹은 뭐 내년부터는 배당이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전 주가 수준 지금 아직은 바닥권에 놓여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우데이터 여전히 좀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확인을 좀 하고 갈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0.09% 하락한 약보합권 수준에서 3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하락하고 있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조금 더 0.18%, 하지만 여전히 역시 0.18%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른 아시아 시장도 확인을 해보면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 0.27%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시장은 낙폭이 조금 더 커지네요. 0.9%까지 코스피가 일단은 하락폭이 커지면서 2,970선이 깨졌습니다. 자, 코스닥은 0.42% 하락세를 역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동아시아 시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다음 종목이죠. 네, 저도 반도체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예, 조금 큰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최근에 막 파운드라든지 스탠 반도체가 상당히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이제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이런 메모리 반도체 라기보다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하는 회사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DB하이텍의 어떤 강력한 경쟁자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되고 DB하이텍이 좀 위협감을 좀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8인치 파운드리 자회사인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회사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파일럿 생산을 진행하다가 이제 실적으로 분기마다 한 1,00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전체 영업이익 4조가량 발생되는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까지 하는 회사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합 반도체 회사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한때는
SK 하이닉스의 자회사였지만 돌고 돌아서 다시 이제 키파운드리 회사가 이제 엄마를 찾아서 SK 하이닉스로 다시 왔는데 네. 이 회사와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 8인치 웨이퍼 파운드리 생산량이 월 20만 장 정도 이제 육박을 하게 됩니다. DB하이텍이 지금 현재 뭐 최대 15만 장까지 늘린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B하이텍 대비해서 5만 장이나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8인치 웨이퍼를 통해서 앞으로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전력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파운드리 관련 이슈가 발생되면 SK 하이닉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다가 다시 정체하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또 수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갈까요? 네, 우리금융입니다. 우리금융지주. 네, 뭐 듣고 보니까 주식시장은 엄마만 있네요. 아빠는 없네요. 네. 네, 그 아버님 우리. 네. 우리금융지주를 선정을 좀 했는데 네. 어쨌든 그 연말 지금 이번 달에 다음 달에 좀 금리 인상에 어떤 뭐 기대 혹은 우려감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은행주들이야 뭐 기대감이고 일반 소비자들은 좀 부정적인 우려감인데 어쨌든 금리 인상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내년에도 최소 저는 3회 정도 혹은 뭐 4회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금리 1회 인상 그 확률보다 금리 2회 인상에 대한 어떤 확률이 그러니까 더 높게 점쳐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적인 금리 인상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최근 물가 뭐 우리 출연료 앵커님 월급 이런 거 빼고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그 금리를 계속 촉발시킬 수밖에 없다. 최근 며칠 사이 미국 금리가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안정세를 띄다가 다시 국채 금리가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은행주들의 어떤 혹은 뭐 매력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항상 은행주도 말씀드린 건 배당이죠. 네. 배당에 대한 어떤 매력도. 그래서 일단 다시 금리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다라면 종합금융지주사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대출에 조금 더 집중된 이런 은행업을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 탄력도 좀 더 좋다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융주를 다시 좀 봐야 할 때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우리금융지주를 골라주셨네요. 여러 금융지주사 중에 우리금융지주가 조금 더 은행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또 정태근 팀장님 소개를 해주시죠. 유창희 대표님 덕분에 출연이 오르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크래프톤을 준비를 했고요. 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그 게임주가 NFT, 메타버스 이 부분 엮이게 되면서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쵸. 거기 상대적으로 대형 게임사를 할 수 있는 NC소프트라든지 크래프톤은 많이 못 올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은 중성주 같은 게 부담스럽고 게임주 내에서 또 방법을 찾자면 대형 게임주 쪽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네. 최근에 또 50만 원대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패턴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예상하시겠지만은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최근에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배그 모바일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 아시겠지만 태권도가 메달이 4개인데 e스포츠에 배정된 메달 수가 6개입니다. 그만큼 이제 비중이 앞으로 커질 건데 그래서 아마 앞으로 올림픽이란지 아시안 게임 관련주 수혜주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게임주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지스타 2021 이 부분이 또 이제 개막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게임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아마 지스타 2021 이 모멘텀도 좀 호재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크래프톤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금메달 개수까지 디테일하게 아주 참 알아오셨네요. 그걸 들으니까 느낌이 확 오네요. 예,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크래프톤 대형 게임즈를 보자라는 취지에서 갖다 주셨고요.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또 게임 말씀하셨으니까 또 그래픽 관련된 뭐 미디어 관련된 그 칩셋 미디어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칩셋 미디어의 그 매출은 이제 뭐 파운드리 시스템 이런 그래픽 카드 관련된 매출이 좀 높은데 어쨌든 이 로열티 그 적용 칩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왜냐면 이제 칩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로열티는 꾸준하게
그 칩이 생산이 안 되기 전까지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모바일 칩 그 시장도 다시 좀 재진출을 좀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주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바일 칩 비중이 상당히 미미한데 네. 한 15% 정도 매출 비중에 여기까지 또 좀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비디오 코덱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 적용 범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게 뭐 차량용도 그렇겠습니다만 일반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지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저는 칩셋 미디어 최근에 원래는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작년에 한번 기세좋게 올라왔다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저는 다시 한번 이제는 고점 돌파를 좀 시도할 수 있는 초입에 놓여 있다. 네. 그러면 지금은 고점대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돌파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칩셋 미디어는 전고점 한번 돌파하는 거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칩셋 미디어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번째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가 이제 78,000 전고점 돌파하게 되면서 다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인텔리안 테크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원앱이라는 저궤도 위성 업체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원앱이라는 그 저궤도 위성 업체가 사우디 쪽에서 2억 달러 합작 투자 계약 체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사우디에 있는 네옴테크라는 회사와 합작 그 투자를 현재 진행을 하는데 이 네옴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투자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사우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 사우디 합작 투자였던 최대 수혜가 원앱이라는 회사가 인텔리안 테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앱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우디를 제외한 나머지 중동 지역에도 투자를 이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중동에서 이제 동아프리카까지 영역을 확장할 그 예정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사업 파트너인 인텔리안 테크가 가만히 있더라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지고 수주도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앱의 지금 현재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안테나라는 부품을 100% 현재 단독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품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저궤도 위성 안테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안테나가 필수 부품으로 현재 장착이 돼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원앱이 영역을 확장하게 되면은 뭐 하나 시스템이라는 회사도 있긴 하지만 이 인텔리안 테크도 마찬가지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이제 최근에 또 78,000원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올 만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텔리안 테크의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모멘텀 이런 실적 수주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확인을 해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종목씩 남겨두셨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두 분이 모두 증권주를 마지막으로 가지고 오셨네요. 어떤 증권주가 더 좋을까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그런가요? 저는 삼성증권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금융 지주화랑 좀 비슷한 맥락도 있고 또 다른 맥락이 있는 게 물론 이제 오늘 약간 시장 자체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미국 증시도 최근 한 3거래일 흐름을 보면 약간 매수, 그러니까 우상향 기조가 좀 더 이어지고 있지만 그 강도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정이 나올 땐 또 한번 크게 출렁거림이 있고 그리고 약간 쌍봉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11월 말까지 시장이 큰 조정보다는 완만한 흐름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더 상승이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권주들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올해 위탁 매매 수수료 개선이라든지 기업금융 부문 실적 회복이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펀드라든지 금융상품 수익이 계속 급증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증권사들이 뭐 브로커리지가 강한 쪽 혹은 랩이라든지 금융상품이 좀 강한 쪽 이런 쪽으로 이제 구분을 지었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삼성증권은 아우르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는 것이죠. 작년 배당 정도 수준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뭐 7% 정도의 배당을 좀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고 주가가 오른 게 별로 없어요. 지난 그 9월, 8월 이후에. 그러면 저는 만약에 시장이 좀 더 안정화를 낀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최근에 수급도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 좀 간헐적인 매수 들어온다라면 저는 충분히 5만 원 이상 차익
기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증권을 유창희 대표님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요즘 뭐 가져오시는 분들, 이 스피드 종목 10에 오시는 분들, 증권주들을 하나씩 꼭 껴서 가져오시더라고요. 그 증권주들이 확실히 뭔가 있긴 있나 봅니다. 그럼 정태근 팀장님은요? 네. 뭐 저는 증권주 관심을 가지는 게 일단 저는 하나투자증권하고 미래에셋 증권 두 개에 좀 관심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증권주 얘기하게 되면 브로커의 수익이라든지 어떤 상품 운용 수익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조금 IB 쪽, 그러니까 투자은행적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걸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 3분기 운용 수익이 한 4천억 가량이 되는데, 그 3분기 이런 운용 수익이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 판교 알파돔 시티가 완공을 하게 되면서 1,000억 정도 평가액이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의 조마토라든지 인도네시아 부칼라팍이라는 이런 해외 기업, 해외 IPO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 증권회사들이 이제 그 나아갈 방향, IB 쪽을 현재 미래에셋 증권이 현재 선도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증권사 본연의 업무인 이 투자 수익을 잘 내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날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그리고 3분기 때 그것도 있습니다. 크래프톤하고 현대중공업 대형 IPO 이런 부분도 현재 수익이 좀 반영이 됐고요. 앞으로는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IPO도 진행하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운용 그 수수료 수익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그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그 동남아시아의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인데, 이게 현재 뉴욕 나스닥에 상장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지분 가치도 마찬가지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1억 5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1,7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또 IPO를 진행하게 되면은 지분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최대 한 1조 원 정도 또 수익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 IB 쪽의 수익을 잘 내는 증권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두 분의 원픽 종목을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저는 칩셋미더 선정했습니다. 칩셋 미디어 골라주셨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저도 IT입니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칩셋 미디어와 SK 하이닉스 두 분이 마지막에는 결국 IT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두 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